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제 똥차가 지나가니 쓰레기차가 등장한 걸까요? 어쩌면 검사 출신 정치인들의 모습은 이리도 한결같을 수 있는 걸까요? 윤석열 독재 검찰공화국에서 2인자로 누릴 걸 다 누리고 할짓 못할 짓 다 해대다 결국 권력에 눈이 멀어 윤석열과 싸움박질을 해들고 쫓겨난 한동훈이 다시 정치판을 어슬렁거리고 있는데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윤석열이 사라지니 슬금슬금 기어나온 겁니다. 그새 개가 천선에 쓸리는 만무하고 너무나도 지독스럽고 악마적인 내란숙의 윤석열과 비교하니 그 악랄함도 착해 보이는 착시현상까지 일어나고 만 건데요. 우리가 잠시 간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동훈은 변한 게 단 1도 없었습니다. 윤석열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권력을 탐하는 그저 그렇고 그런 검사 나부랭이였는데요.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촐싹거리고 있는 걸까요? 윤석열과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권의 몰락이 단지 윤석열만의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한동훈도 같이 은퇴, 아니 퇴출되어야 맞는 거죠. 정치인들보다도 더 심한 정치적 원사를 사용해 가면서 어떻게든 정치적 갈등의 소재를 만들려고 하고 그 워딩이 또 언론에 나가고 하는 것을 즐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자꾸 습관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기관장분들 보세요. 그런 태도와 그런 어투와 그런 자세로 답변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본인이 뭐 혼자만 탁월하고 특수하고 똑똑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본인의 자유니까 할 말은 없지만 발언의 내용도 잘 보시라고요. 지금 박용진 의원이 잘 지적하셨잖아요. 제가 전에도 많이 확인했죠. 법무부 장관은 분명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다.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기관을 감독하는 자리에 있다. 근데 말씀하는 거 보면 이게 검사의 대표자인지 검찰이 이게 수호자인지 국민을 대신해서 검찰을 감독하는 사람인지 헷갈리는 태도를 보이시는 때가 많단 말입니다. 당시에는 뭐 2개월이 지나면 폐기하는 지침 같은 게 있었던 거 뭐 그런 거와 상관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취지의 답변하신 적이 있죠. 지침이라기보다 그 당시 상황에서 교육될 때 월별로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게 또 월별이에요. 월별. 지난번에는 분명히 속기록에 지침이라고 했고 2개월이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교육 자료였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잘 확인해보고 하셔야죠. 근데 지금 지난번에 뭐 휘발이네 아니네 뭐 이런 얘기 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그 상호하고 뭐 그 결제금액 가린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판결 취지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법무부가 여러 번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특활비는 그게 영수증하고 관계없고요. 그거는 업추위를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아직 뭐 특활비 업무 추진비 얘기가 제가 모아져 있으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취지를 잘 알면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 상호하고 계산 내역 지우고 발표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를 깐죽거린다는 말을 직접 하는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 아니 말씀을 답변하면서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예.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는 이거는 저 항의를 드릴 수밖에 봅시다. 없습니다. 예, 해당 음식점을 음식점의 상호하고 결제 금액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본인 이 얘기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들었던 얘기고 국민들이 다 들어서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응? 제발 좀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랍니다. 최강욱 의원님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진짜 이상합니다. 저렇게 꼭 하여튼 그 국무위원의 태도냐고요. 그게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부 책임자한테 묻고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깐족거리는 거 보이니까 갑질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질이 아니라 지금 질문을 하는데 자꾸 딴소리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잖아요. 갑질하면 자, 자기 막말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는 26일 출간 예정인 자서전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언급하는 등 반야 감정을 가감없이 서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기사 할 줄 아는 게 남을 비판하고 헐뜯는 거 말고는 없는데요. 거기에 그 특유의 깐족거림과 비아냥, 이죽임이 더해져 상대방으로 하여금 극강의 분노를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도 재주라면 엄청난 재주인데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없고 언제나 상대를 이용의 대상, 밟고 올라가야 하는 디딤돌 정도로 여기는 거죠. 이러한 그의 생각은 그의 저서에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느닷없는 이재명 대표의 비판은 가히 압권이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전 대표가 저서에서 이재명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인 수단을 쓸 수 있다며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기 위해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건 한동훈의 책 내용을 소개하는 듯 보여졌지만 결국 자신들의 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어그로를 끌어보겠다는 개수작이었습니다. 물론 한동훈이 이런 내용을 책에 쓴 건 사실이었는데요. 또한 한 전 대표는 자서전에서 윤석열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전 대표는 인간적인 괴로움이 컸지만 정치인에게는 늘 국민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적 이념보다 공공선을 앞에 둘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 합리화에 열을 올렸습니다. 총 384쪽으로 구성된 한 전 대표의 자서전에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6일 당대표 사퇴까지 14일간의 기록이 담겨 있는데요. 왜 이런 걸 썼을까요? 그 기간 누구나 다 아는 한동훈 전 대표의 행적, 갈팡질팡, 오락가락, 횡설수설, 오리무중,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한심한 리더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줬는데요. 굳이 책을 읽지 않아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뭐요? 대선이요? 대통령이요? 그 수준의 통장이라도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좋은 말 할 때 꺼져줬으면 합니다. 당신을 보고 있으면 검찰공화국의 추억이 새록새록 돋아날까 걱정되는데요. 당신은 그냥 잊고 싶은 내란숙의 윤석열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끝으로 오늘 진행된 마지막 윤석열 탄핵재판 11차 변론에서 윤석열이 최후의 진술을 했는데요. 역시 생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또 남의 탓, 또 음모론, 또 공작, 정말 징글징글한데요. 무슨 최후의 진술을 그렇게 길게 하는지 필리버스터를 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탄핵 선고만 남은 거죠.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말을 꼭 듣고 싶습니다. 여러 차례 헌법 침탈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포기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위기마다 국민이 들고 일어나 무너진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지켜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은 모두 전시 비상계엄이나 스스로 선포한 비상계엄 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영구 집권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3일 심야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헌정 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이념과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여 왔습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칭송하였습니다. 감히 현직 대통령에 의한 헌법 파괴와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가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피청구는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부릅니다.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순간 피청구인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내란 우두머리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 국방부 장관, 군 고위 장성, 경찰 수뇌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나 내란 부하 수행죄로 기소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라는 절망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장면들을 목격하고 있을까요?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과 더불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악망합니다.